홍명보호, 중동 원정 명단 발표, 손흥민 합류 주목. 북중미 월드컵 예선, 중동 원정을 앞둔 홍명보호가 오늘 4일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허벅지 부상 회복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의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가 합류할지 주목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2. 손흥민 대표팀 복귀. 출전엔 신중한 홍명보 감독, 남은 2경기 지켜봐야. 5. 센 현장. 우리도 손흥민, 32. 토트넘, 위 소속팀 출전 시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펼친다. 경기에 나설 26명의 명단이 이날 공개됐다. 손흥민은 지난 9월 토트넘 호스퍼 홈구장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차전 카라바흐 FK와 경기에서 통증을 호소했다. 경기는 토트넘의 3에서 0 완승으로 끝났지만 손흥민은 이후 경기에 나서지 않고 휴식을 취했고 결국 10월 대표팀에서도 소집 해제됐다. 손흥민은 지난 10월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해당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이후 다시 통증이 재발, 휴식을 취했다. 손흥민이 다시 그라운드를 밟은 것은 지난 3일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리그 10라운드 경기였다. 이 경기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했고 1개의 도움을 기록한 뒤 후반 11분 교체 아웃됐다. 이른 시간 교체 아웃에 아쉬움을 잔뜩 드러낸 손흥민이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지난 경기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을 60분이 넘게 뛰게 했으나 손흥민은 다시 부상을 입었다. 이번엔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다 라며 선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출전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 것은 모두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손흥민 발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 팀 역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소집 전 소속팀에서 2경기가 남아있다. 토트넘에서 출전 시간을 얼마나 늘려갈지가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라고 전했다. K리그 소속 선수들은 10일 늦은 밤 인천공항에서 소집한다.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은 쿠웨이트 현지에서 합류한다. 이전까지 토트넘은 8일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하는 원정 경기와 10일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하는 홈경기, 총 2경기를 남겨뒀다. 홍 감독은 먼저 유럽에 가서 손흥민과 통화를 한 번 했다. 저희가 10월 A매치 경기를 손흥민 없이 마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부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을 주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과 몸 상태다. 저희는 선수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2경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복귀전에서 다소 짧은 56분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교체 사인의 위화함을 드러낼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 배준호 등 손흥민의 자리에서 뛸 다른 옵션도 고려해야 하는 홍명보 감독이다. 이에 홍 감독은 배준호는 우리가 보유한 옵션 중 하나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경기에 출전했다 하더라도 대표팀에 합류한 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다음 게임에 몇 분 동안 출전시킬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저희 역시 출전 시간 조절과 다른 옵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포지션에 대한 다른 선수들에 대한 준비는 지난 10월 경기에서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3. 아주 돋보기, 위기, 홍명보. 선임 이유였던 울산 빌드업 챗 GPT에 물어보니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KFA 기술총괄 이사는 지난 7월 홍 감독의 선임 사유를 공개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은 빌드업에서 K리그 1위를 하고 기회 창출에서도 1위였다. 모든 게 홍 감독이 맞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선수들이 해오던 스타일을 끌어올려 3차 예선을 통과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했다. 제 선택을 비난하셔도 좋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그동안 선수들의 유기적인 호흡을 토대로 한 전술을 해왔기에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홍 감독을 뽑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이 이사의 발언대로 홍 감독의 울산 시절 빌드업은 어땠을까? 갑작스레 궁금해졌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 GPT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했다. 울산은 올 시즌 22라운드까지 홍 감독이 지도하다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 이경수 수석 코치가 23라운드부터 3경기 동안 임시 감독을 맡았다. 이후 김판곤 감독이 부임하면서 26라운드부터 36라운드까지 팀을 이끌었다. 이에 K리그 데이터 포털에 나와 있는 비프로 11, 베프로 11, 오픈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새 감독의 지표를 활용했다. 챗 GPT가 정리한 새 감독의 전체 기록표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지표는 각 감독이 치른 경기 횟수가 달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각 감독이 팀을 이끈 경기당 지표 분석을 챗 GPT에 요청했다. 결과값은 아래처럼 나타났다. 홍 감독은 패스, 단거리 패스, 전방 패스, 횡 패스, 후방 패스, 공격 진영 패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수비 진영 패스는 이 감독 대행이 1위를 기록했다. 이후 해당 지표의 토대로 빌드업 점수를 요청하니 챗 GPT는 해당 산출값을 모두 더해 빌드업 점수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 빌드업 점수에는 패스 항목에서 총 7개 지표만 들어갔다. 빌드업 점수는 이 7개의 지표를 모두 더한 값이다. 결과값을 살펴보면 홍 감독이 1560.4점으로 1위였고 이 감독 대행이 1365.6점, 김 감독이 1285.7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홍 감독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을 이끌었고 이 감독 대행도 2023년부터 울산 수석 코치를 지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김 감독은 홍 감독의 사임으로 어수선해진 팀 분위기 속 팀을 잘 추슬러 K리그 우승을 만들었다. 그래도 통계 분석 결과만 보면 이 이사의 홍 감독 선임 이유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적 모순도 드러난다. 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 홍 감독은 11승 6무 5패. 이 감독 대행은 1승 2패. 김 감독은 8승 2무 1패를 나타냈다. 성적 순으로는 김 감독이 1위, 홍 감독이 2위, 이 감독 대행이 3위다. 그렇기에 단순 빌드업 통계 지표가 모든 경기력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축구는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한 기회 창출 및 상대 수비진의 실수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한편 홍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홍 감독의 선임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아무리 홍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이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도 선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4. 우리가 변명할 건 없어. 조호르 원정 0에서 3완패 울산 김판곤 감독. 무득점 벗어나기 위해선 더 확실한 기회 만들어야. 울산은 11월 5일 말레이시아 조호르 술탄 이브라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이 리그 스테이지 4라운드 조호르 다룰 탁진과의 맞대결에서 0에서 3으로 완패했다. 울산은 4-2-3의 1포메이션이었다. 주민규가 전방에 섰고 루빅손, 마테우스, 아타루가 2선에 포진했다.
이규성, 보야니치가 중원을 구성한 가운데 김민우, 윤일록이 좌우 풀백으로 나섰다. 김영권, 김기희가 중앙 수비수로 호흡을 맞췄고 조현우가 골문을 지켰다. 울산은 전반 8분 만에 선제 실점했다. 보야니치가 수비 진영에서 치명적인 패스 실수를 범했다. 조호르 공격수 아리프 아이만이 공을 빼앗아 득점을 터뜨렸다. 불운까지 따랐다. 김영권이 전반 35분 부상으로 쓰러졌다. 울산은 김영권을 불러들이고 황석호를 투입했다. 후반 7분엔 윤일록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 울산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조호르가 추가골을 터뜨렸다. 후반 22분 오스카르 아리바스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조호르는 후반 43분 베르그송의 쐐기골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울산 김판곤 감독은 너무 아쉽다며 승점, 득점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선수들에게 아주 힘든 여정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것부터 힘들었다. 울산 팬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고 했다. 울산은 1일 강원FC와의 K리그 1 36라운드를 마치고 조호르로 향했다. 울산은 강원전에서 K리그 1 3연패를 확정짓기도 했다.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체력 소비가 컸다. 김 감독은 강원전의 영향이 조금 있었던 듯하다. 며 강원전을 마치고 5일 뒤 조호르 원정을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시간만 6시간이었다. 도착해선 1시간 30분 동안 버스를 탔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이라고 본다. 아쉽게도 우리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패했다. 우리가 변명할 건 없다. 고 했다. 울산은 올 시즌 ACL 4경기에서 모두 졌다. 울산은 ACL 4경기에서 10실점을 허용했다. 골은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김 감독은 득점이 없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 라고 짚었다. 김 감독은 이어 무득점을 벗어나기 위해선 더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더 공부해야 한다. ACL과 리그를 병행하다 보니 스케줄이 대단히 빡빡하다. 부상자 발생이란 변수도 있다. 이런 변수를 이겨내는 게 ACL인 듯하다. 아쉬움보단 경기에 더욱 집중하겠다. 다음 ACL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남은 경기에서 온 힘을 다해 득점과 승점을 꼭 획득하겠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울산은 올 시즌 ACL 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울산은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아야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다.